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있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10월달, 예. 네.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하마스가 무려 그 5,000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예. 이스라엘에 쏟아부으면서 예. 지금 제5차 중동전이 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잘 아다시피 정치, 군사, 경제 쪽은 또 우리 미스터 정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어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지금 일단은 거의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과연 5차 중동전으로 갈 것이냐. 네. 참 심각한 문제. 일단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도 엄청 심각하고요. 네. 5차 중동전 가면 더 심각해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최소한 지역적인 문제인데 네. 5차 중동전 가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5차 중동전을 진짜 두려워하는 건 3차 세계대전까지 바라보겠다. 물론 이제 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예언을 연구해 봤을 때 3차 중동전은 3차 세계대전은 아니랍니다. 예. 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5차 중동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판세에 아주 세기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일단은 한마디로 하면 이번 전쟁이 간단하면 되게 간단한데 복잡하면 또 엄청나게 복잡해요. 예. 이것이 지금 한참도 내볼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니, 간단하면 뭐가 간단하냐? 아니, 솔직히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상황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 아니, 그래, 이 물론 멀쩡하지고 문제가 많더라도 저런 식으로 쥐어짜고 저런 식으로 압박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예. 내가 보면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성명 보면 코웃음밖에 안 치는데 왜냐? 얘들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였더라? 이 가자지구를 지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거예요. 네. 왜 웃기냐면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천국입니까? 이미 아는 사람 다 지옥이다. 이거 감옥이고 지옥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쥐어짜냐? 무슨 개토냐?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 간단하면 간단하다는 게 이미 가자지구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이대로 말라 죽든지 아니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화끈하게 해보든지 그래서 한 거라서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해했냐? 무슨 소리도 헛소리가 밖에 없는 게 그럼 그거 안 하면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뭔가 희망 있고 가능성 있고 뭔가 여행을 제대로 갈 수 있냐? 아니면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다 봉쇄해놓고서 다 말조주기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지옥으로 만든다. 언제 지옥이 아니었냐 이거. 잃을 게 없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마저 발악을 하는 건데 이걸 누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든당하면서도 계속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라고 주장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올 게 왔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게 또 주변에 이 당사자들은 단순하지만 또 주변은 또 복잡하다. 그래서 좀 할 얘기는 좀 많습니다. 그 네탄야후가 베냐민이잖아요. 예. 베냐민 네탄야후라서 원래 알고 있던 사울하고 같은 종족이잖아요. 맞아요. 베냐민 네타냐후지. 네. 심각하네 이거. 그래서 베냐민이네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이 처음으로 왕이 옛날엔 신정천지였다가 왕정으로 전환하면서 그전까지 재판관이 재판관이 통치를 했었고 세습제가 아닌 세습제가 아닌 첫 왕정이 들어선 그게 바로 그 사울인데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뽑혔냐? 키가 커서 뽑혔어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만큼 머리가 더 솟아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해서 왕감이다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게 한데 이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폭정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였다가 왕이 유다 지파로 변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총리 즉 대통령이 된 게 네타냐후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베냐민의 그걸 다시 부흥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예. 제가 이스라엘 관련 내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 네. 베냐민 지파가 정말 베냐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베냐민인지는 베냐민 지파 맞아요. 아 그거 확인해 보셨군요. 네. 예. 그거는 원래 이제 네탄야후라고 따로 불리다가 예. 자기 그 계통을 가계 계통을 추적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베냐민이네. 그래서 베냐민 네탄야후로. 아 원래 이 베냐민 네. 지파라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파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다 지파, 예. 그리고 이제 단 지파 특히 단 지파는 지금 없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도 꽤 의미가 있는 지파고 또 역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로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맞아요. 예. 사울왕보다 더 유명한 게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출신을 따지면 이 내력을 따져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사실 나는 이번에 이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핵심에는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죠. 예. 이 네타냐후 이 쓰레기가 진짜 여기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네탄야후가 지금 집권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강경파랑 온건파가 있는데 예. 사실은 네탄야후가 강경파와 온건파 얘기를 갖다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정치가라서 택해졌다. 그래서 네탄야후가 지금 강경파랑 이 온건파 사이에 지금 껴가지고 조금 난처했었다. 예. 근데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네타냐후가 다음번에 이제 실권을 하고 다른 정권 다른 계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국권이 지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일단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얘기할 거는 지금 왜 상황이 복잡하냐면 첫째는 사실은 정치적인 게 복잡해요. 예. 그것도 국내 정치가 복잡하고 국제 정치가 복잡해요. 예. 플러스 거기다 더 심각하면 군사적으로 지금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 군사적으로 심각하냐? 과거에 치렀던 중동전이나 어떤 전쟁보다도 지금 상황이 다르다. 예, 옛날에는 최소한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었다는 좀 허를 찔렸지만 그래도 압도적이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면 정말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호언장담대로 압도적으로 싸울 수 있겠냐? 지금 바로 사실은 이번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위에가 바로 레바논 아니에요? 그래, 네. 레바논 전쟁이죠? 예, 네. 푸마스이 말한 게 그 레바논 전쟁이죠?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네. 예. 그래가지고 위에 이쪽은 남쪽 가자는 게 하마스고 그렇죠. 그 위에가 뭐였죠? 레바논이죠. 헤즈볼라. 헤즈볼라죠? 예. 헤즈볼라를 박살내겠다고 갔다가 드론에 오만 첨단 병기에 예.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심지어 막 방해 전파, GPS 방해 전파 막 이런 전자전으로 이 위에 있는 레바논에 있던 얘네들이 전자전으로 항공기를 다 떨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다 어떻게 배워온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게 있고 난 바로 다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원래 하마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마스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팔레스타인 의회의 한 정파입니다. 예. 정확한 예. 자기 정당도 있고 예. 의원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다시피 얘네들은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애고요. 사실은 이제 요단강 서한 쪽에 예. 거기를 또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온건파입니다. 예. 참고로. 예. 그래서 얘네들은 온건파다 보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자기 세력권 바깥에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에 헤즈볼라가 저걸 준비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준비해서 한번 쏜 적이 있는데 아이언돔이 막 방어하는 것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아이언돔이 막 동작하는 모습을 보더니 희한하다. 아하. 막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크게 확전이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 뒤에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 아이언돔 한 발이 거의 1억 원이 넘는데요. 네. 이걸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을 쏟아붓는 걸로 이번에 해서 이 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쪽 이집트 쪽에 있던 애들이 예. 무선 비행기 이런 거 이렇게 드론 공격?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작은 행글라이더 같은 거 행글라이더? 있다. 엔진 달아가지고 가는 거. 네. 그걸로 침투를 해가지고. 패러글라이더인가?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침투를 해가지고 막 사람 민간인 학살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무려 이제 사상자 1,500명이 넘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뭐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네.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지금 이 전황이 워낙 충격적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계속 네. 총격전이나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꺼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얘기를 좀 잠깐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누구죠? 빈살만이요. 빈살만이 네. 지금 이쪽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반 미국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잘 얻어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예 쪽 그 하마스 지원 쪽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원래는 이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정격 화해를 하고 예. 예, 예.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상이 한참 무르익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로 하마스가 한 거냐. 이들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걸 싫어하는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한 공격이 아닌가. 걔네들이 지원을 왕창 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닌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좀 연구했습니다. 일단 네. 이게 미국 내에서 터져 나온 게 네. 이스라엘, 사우디 이제 그 외교 네.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 해요. 네. 왜요? 왜냐면은 네.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상당수 나라가 정치적 성향 구도가 그런데 국민들은 이쪽이에요. 네. 근데 정치가들은 저쪽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간단히 국제사회는 냉혹하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이쪽을 하길 원해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랍권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사실상 아랍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필리스타인 편이고 필리스타인이 바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아랍 형제들이 이렇게 고생하냐. 용서 못해 나쁜 놈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가 뭐냐, 필리스타인 애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애들이 인간성이 쓰레기다. 대표적인 게 뭐냐, 레바논만 봐라. 레바논 왜 적골아지 됐냐, 멀쩡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또 어떻게 적골아지 됐냐. 필리스타인 새끼들이 가서 난리 쳐가지고 이 자리 된 거 아니냐. 온갖 테러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분열시키고 테러 쓰레기짓 온갖 해가지고. 그래서 레바논, 요르단도 그렇게 됐는데 요르단하고 레바논의 차이가 뭐냐, 요르단은 국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이 필리스타인 놈들 혼쭐 내줘가지고 나라를 안정화시켰지만 레바논은 사실 국왕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이 필리스타인 놈들 통제에 실패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필리스타인 지지하는 거는 국민들이 뭘 모르는 국민들이 국민 감정을 하는 거지만 실제는 지지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 하나를 하면 열을 달라 이 새끼들은. 잘 대해주면 다 껍질까지 벗겨버린다 이놈들은. 요르단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져지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필리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건 이스라엘과 적대한다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단히 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 아니 설령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떠나서도 기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훨씬 앞선 나라고 이걸 교류를 해서 이제 발전시키지.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음모를 보이고 막 그런 걸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 지키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보면은 중동 아랍 국가끼리 매달 전쟁하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리스타인 지지라는 게 백해무익이에요. 오히려 필리스타인은 미끼를 던지면서 차라리 좀 이익을 취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이 예. 애초부터 국가가 있었으면은 맞아요. 이게 얘기가 안 될 텐데 얘네들도 지들끼리 부족끼리 싸우고 막 해가지고 애초부터 통일국가가 없었고 그렇죠. 예. 그 지역을 누가 관할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시켜줄게
말은 했는데 영국이 정작 떠나가자마자 이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나고 개판 예. 5분 전이 일어나니까 예.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국가선언을 했는데 예. 얘네들은 못 막지 않습니까? 지들끼리도 사분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풍월사회 지적을 잘한 게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필리스타인은 한 번도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래로 네. 한 번도 독립국가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서야지, 이스라엘 국가가 들어서야지, 왜 어떤 놈이 그렇게 감히 건방지게 국가 행세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오스만이니, 무슨 뭐 셀주토르크니, 뭐 심지어는 뭐 이집트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계속 지배하고 있었지. 제대로 독립국가가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 지역 중심에.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독립한 거랑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이미 그 반만년이라는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거고. 아니 어떤 멍청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멍청한들이 왜 광화문에 이순신 세종대왕 서 있냐. 우리 뭐 공화국 됐으니까 공화국 인물 뭐 이완용이나 백설대원이 병신 같은 소리 하는데, 아니 걔네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한번 잠깐 나타난 떨거지 새끼고, 우리나라는 반만 역사에 그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지. 그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인데 어떤 개소리 빠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딱 공화국 됐어. 그럼 한글을 쓰지 말던가. 그렇죠. 예, 맞아요. 한글 안 쓰고. 예, 맞아. 말 잘했어요. 영어 쓰든지. 공화국 뭐 세 문자로 이렇게 발행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쓰든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식민지국가 이렇게 하든지 그냥. 어디 한글 쓰는 새끼가 건방지게. 그러니까 한글을 쓴다는 얘기는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서 조종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진짜 멍청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된 가장 공헌한 사람이 세종대왕과 유신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되고 한글도 썼어요. 무슨 민주국가예요? 노예국가지 그냥. 식민지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미 일본화된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식민지가 되는 거지. 식민지가 됐을 텐데. 어디 뭐 이상한 되도 안 되는. 그래서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건국은 정당했던 거고 정당한 증거로 독립국가가 됐다. 근데 문제는 뭐 이스라엘 왜 오늘날 이 사태가 되냐면, 이유가 되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큰 잘못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몇 가지 잘못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를 안 믿다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사태의 진짜 핵심 문제가 뭐냐, 이 네타냐후가 극우 정권의 앞장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뭐 본격적으로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태가 터진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원래 타국인을 우대하라고 했어요. 왜?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죠. 아니 필리스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했으면 가르침도 해야지. 왜 걔네들을 압제하냐 이거예요. 마치 과거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 그리고 뭘 약속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지인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말라고 되거든. 어떤 조약도 설득을 하지 말는데, 그 협상을 라빈 총리가 맺어가지고 사실 죽은 거예요. 그쵸. 뭐 우리 테러리스트한테 죽었다 하지만은 라빈이 맺어주고 이제 시찰하러 갔다가 죽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저기한테 경고하러 왔던 사울왕한테 경고를 했던가, 아니 다윗왕한테 경고를 했던가, 경고를 했던 젊은이가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아니고 훨씬 후대 르호보암인가? 르호보암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해서 기적을 하니까 팔이 굳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돌아가는 길에 묵었다가 사자한테 죽죠. 음식을 먹어서 죽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 사람과 같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을 왜 맺어요? 그냥 잘만 대우해주면 알아서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잘 대우해서 선대를 해야지.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전기도 마음대로 못 써. 먹을 것도 먹으면 안 돼. 애도 마음대로 넣지. 그러니까 애들이 폭발해가지고 한번. 그냥 내가 답답한 게 왜 저렇게 자락하기를 했나. 아니 솔직히 나도 그리스도니까 안 한 거. 내가 이슬람교 믿고 저 가자지고 한 10년만 살아봐요. 저렇게 안 되나. 미래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유,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네타냐후 쓰레기라는 게, 첫째는 기독교를 대적했다 이 쓰레기가. 그래서 뭐 비자도 안 주고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나가라 꺼져라 뭐 이 난리치고 막 예배한다고 방해하고, 특히 무슨 정신병자 같은 열심당원 뭐더라, 정통파 애들이 막 난입을 하질 않나. 예수님 가짜라는 식의 사기치는 음해하는 그 더러운 쓰레기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았구나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건국은 정통성이 있고, 세상적 정통성으로도 독립국가가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그걸 누가 뭐라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난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유엔은 승인해 주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 똑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맞아. 이게 1948년도에 네. 대한민국, 국조선 인민민주공화국, 이스라엘이 다 48년도에 네. 건국이 돼요. 건국이 되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 안 했으면 한국도 승인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결론부터 말하면 건국 자체는 하나의 뜻인데 건국하면서 아리때 필리스타인들을 뭐 몰아내고 혼내주고 막 박해하고 이건 하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뜻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복을 받고 못하면 못 쓴 대로 저주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태로 치달았다. 이게 심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복잡해진 거냐면 일단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대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 대적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은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사실 정치적인 거 먼저 얘기지만 군사적으로 좀 따지는 게 심각한 게 네. 벌써 아파치 헬기 4대 격추됐답니다.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야, 아파치 헬기가 시가전의 핵심인데 네, 그렇죠. 왜냐면은 왜냐 한달에 비행기는 슈뽕 하고 슈 해야 되잖아요. 쉽게 해서 폭격을 하고 가서 제국하고 뭐 이게 그냥 아파치는 뜬 상태에서 미사일 그때 발사하고 기어버 발가지고 걔 쏴가지고 그것도 2, 3km 바깥에서 막 쏴서 막 저격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원래 아파치가 그런 용도로 잘 개발해 놨는데 지금 심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드론 병기에 거의 뭐 속수무책이나 된대요. 네, 그리고 또 자체 개발한 뭐 대공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좀 자체 개발했으니까 밀수했겠지. 저기 그게 북한제래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단 페인트칠은 바꿔놨겠죠. 양심상 북한제 이렇게 놓으면 북한이랑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천룡인가? 예. 그런 북한 대공 미사일이 있대요. 근데 그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기술인데 예. 근데 이제 러시아 기술은 이제 그 관련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고 폐기한 걸 그대로 가져다가 뭔지 알겠네. 북한이 발전시켰대요. 그래서 발사대라든지 이게 러시아제랑 호환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자료를 볼 때 얘네들이 아주 옛날 소련제를 쓰지 않은 북한제를 썼을 거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건 너무 오래된 거라 아마 북한제를 쓰지 않았을까 얘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옛날에 4차 중동전하고 아주 유사하다. 완전히 이런 말이죠. 진짜 똥줄을 탄 완전히 온갖 피 말리던 그 이스라엘 멸망 직전 같이 갖다 4차 중동전에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차 중동전을 잠깐 썰을 푼 다음에 4차 중동전이 왜 심각했냐면 당시 3차 중동전의 승리로 그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배짱이 두둑해진 거예요. 왜냐면 시나이 반도가 꽤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배나 넓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침공하려면 최소 일주일, 길면 몇 달도 걸릴 수 있다. 특히 거기다가 모래장벽 쌓아가지고 그거 돌파하는 데만 어떻게 돌파하겠냐 엄청난 걸 했는데 이 4차 중동전 당일날 그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던지 이번에 초막절날 침공했잖아요. 이 초막 그 날짜상 그 당시 침략한 날짜 다음날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명절이라서 휴가 간 상태를 일부러 이용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최고가 뭐였냐면 모래장벽을 엄청 쌓았는데 모래를 막 포크레인에서 쌓았는데 그거를 소방호수를 쏴가지고 다 쓸어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어렵다는 걸 반나절에 돌파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어떤 군사 전문가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참신한 공격이었다고. 내가 보기에도 이걸 설마 이런 설마 이런 물대포로 물대포로 하고 막 앞뒤로 막 미친 듯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 진짜 답이 없더라 막. 그래서 진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그 당시 일화를 보면 거의 전선이 붕괴되는 직전에 진짜 완전히 어떤 미친 척하고 어떤 장교가 탱크 몇 대 가고 전선에 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전선을 휘저놓는 바람에 진격이 멎어서 그 사이에 예비군 동원해가지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4차 중동전의 영웅이 그 길거리에서 총 맞아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공항부터 폭격하라고. 그래가지고 상대 비행기 못 뜨게
하고 아. 그걸로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됐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길거리 총 맞죠. 예. 지금 그래서 근데 그 4차 중동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수많은 경고가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국방부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 순전한 개인적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국방부가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사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더 땅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냥 하면 지금까지 계속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은 엄청난 비난을 들을 거다. 그러면은 더정방부 이쪽이 저쪽들이 먼저 공격하길 바라고 일부러 바보인 척하면 저렇게 먼저 공격하고 어차피 아까 말했던 시나이 반도로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골란군도 장악하고 시나이 반도 있으니까 어차피 공격해보자 간단히 그 공격을 제지하고 반격한 척하면서 다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궁창이라고 살다서도 이런 회기방칙한 전략 전술을 가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사람들이 진짜 생각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이 공격 열흘 전에 이 이집트 첩보부 국장이 직접 라빈 총리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자지고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 가자지고 와.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군사평론가는 말하기에 이거 왜 했냐 이거죠. 솔직히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책임을 면피했다. 만약에 진짜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 자기가 배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경고했고 나는 내 책임 없어라고 일부러 면피하려고 한 거다. 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라빈이 문제는 이 네타냐후가 이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겠냐 이거지.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타냐후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적하는 게 나도 생각하는 게 지금 네타냐후가 사실 실각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각을 안 하면 사실상 내전이에요. 가만히 봤으면.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일단은 한수 위기가 모면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번 공격이 대충 미사일만 쏘는 거였으면 금수첨화였는데 진짜 역사 이래 최악의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거의 4차 중동급의 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판 진주만 이스라엘판 9.11 이러니까. 그리고 진짜 라빈 총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이제 지상군 라빈은 총 맞아 죽은 사람. 네타냐후의 운명을 결정한 건 이제 지상군 투입이에요. 지상군 투입했는데 성과를 거두고 오히려 개박살 난다. 네타냐후는 말 그대로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말했지만 네타냐후가 너무 경제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일부러 모른 척해서 공격한다면 그때 반격을 멋있게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치려고 했다가 완전히 최악의 참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게 왜 이 사태에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정치적인 국내 정치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일단 첫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하마스가 공격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딱 보니까 이란이에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이란도 지금 미국과 친해지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돈 지금 70억 달러가 넘어갔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란이 핵심 물주인데 이란이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예요. 이란이 정말로 미국과 화해하는데 하마스 지원한다? 미국이 바보니까 하마스 지원하면 어떻게 니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 반칙이야.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끊겠으면 이렇게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란과 미국 사이를 가라앉으려고 지금 이거 했다는 게 더 내가 보기 더 올바른 시나리오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몰린 것도 몰린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왜 이게 복잡하냐. 국내 정치에서는 이제 구도는 단순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지적해요. 아니 지상군 투입한다는 게 참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게 투입 가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첫째 가서 그냥 하마스 다 쓸어버린다고? 그래서 학살밖에 더 있네. 그렇죠. 하마스 무슨 옛날에 개토의 유대인들처럼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 하마스의 별 같은 걸 달고 다니나?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서 색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색출 과정에서 얼마나 진짜 무고한 부녀자나 아이들이 죽을 거냐. 노약자들이랑.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색출해서 다 죽였다 쳐. 그럼 그 다음에 어떨 거냐. 점령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거기 있는 200만 명 다 먹여 살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한 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무조건 다 이스라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이 식량 안 주고 전기 안 주고 물 안 줘서 죽이는 거예요. 그전까지 하마스가 관리 못해서 죽은 거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죽은 거니까 이스라엘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200만 명이 죄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나오면은 아니 정말 하마스 청소가 가능하냐고. 심지어 하마스 간부 중에 상당수는 해외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메일 몇 번 보내가지고 제조 재건 시간 문제라고 그 난리 쳐놨으니 그럼 다시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저도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거다. 이 자체 문제만 가지고도.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아까 국제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이쪽인데 정치가들은 저쪽이라고. 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좀 참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사태가, 이 대규모로 막 10만 명 죽이고 20만 명 죽여가지고, 혹은 100만 명 죽여가지고, 가자지구 인구를 반으로 줄여버린다, 이놈들이.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교도가 가만히 있겠냐고. 만약에 그 정부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국내에 거의 폭동 분위기, 정권이 무너지는 분위기,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빈살만이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지. 만약에 이 새끼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미국 앞제비네? 너 꺼져, 너 물러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진짜 5차 중동전으로 이어진다, 진짜. 왜냐면은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 잡아주죠,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면피를 위해서다가 친구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한두 나라가 친구할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나라는, 이참에 한번 해볼까 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5차 중동전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제 자체는 단순하지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진짜 이스라엘 해야 될 건 사죄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야지. 예?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뭐 가자지구에 있는 필리스타인 사람 많이 죽일 수 있지만 그걸로 땡이에요. 화풀이 되겠지. 하지만 그 뒷감당은 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중동판 나와오게 되는 거예요. 해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인종차별 국가라고 하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빼도 박도 없다고. 모든 지금 이게 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절대 5차 중동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분이 계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5차 중동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싸워봤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폐허밖에 안 난다는 알기 때문에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가 이제 중동 분위기라서 원래 아니라 할 텐데, 아까 말했던 이 네타냐후가 그걸 모르다 이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전쟁을 그동안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이 모든 중동 이걸 다 깨고 다 캐파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앞으로 가자지구 들어서 어떤 짓을 하냐에 따라서 5차 중동전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진짜 어떤 상황이냐, 설령 안 일어난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테러나 그런 분쟁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이스라엘 말살로 돌아갈 수 있게 모든 이슬람 교도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갖는 건데 일단은 경제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 5차 중동전으로 확전되든 아니든 서울값은 오를까요? 서울값이 오를 거예요. 예. 서울값은 일단 오른다고 봐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석유값이 안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미국은 이제 자사에 있는 석유를 미국도 산유국이 됐으니까 석유값이 오르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회사가 그 좀 감산 좀 해주지 내가 왜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네옴시티나 뭐 이런 걸 지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생산량을 줄이면 결국 소비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섣불리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핵심이 왜 이걸 하고 있냐. 아, 옛날처럼 계속 석유 사준다면 뭐가 문제냐면은 네. 자꾸 탈석유를 주장하면서 네. 뭐 친환경이 탈석유니 전기 자동차니. 예, 이러니까 네. 그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 이스라엘 오죽하면 이미 몇십 년 전에 네. 사우디인가 중동 어느 경제 관련 그 장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석탄이 없어서 석탄 시대가 끝났냐고. 네. 석탄이 없어서 석탄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빨로쳐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왜 서구값이 오른다고 돼 있냐? 서구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을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 아예 못 먹어도 고라고 일단 올리고나 생각했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중동 정책 5차 중동도 가면 땡크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그리고 또 브릭스 출범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이거는 지금 지금 국제사회는요, 음모론이 없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예의 있게 음모론 해가지고 최소 안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대놓고 음모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게 노드스트림 파괴죠. 이거는 사람들이 다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게, 러시아가 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다 웃었다는 게, 러시아가 미쳤다고 그걸 왜 하냐고. 지가 지들들이 자해쇼 하냐고.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걸 할 놈은 미국밖에 없는데, 그리고 할 놈이 중에 할 수 있는 놈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수중 폭파 능력이 보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지하 수중에다가 건설했으니까 이걸 누가 하냐 이걸. 어느 나라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주변에 바다도 별로 없는 나라들이 무슨 하겠냐. 근데 심지어는 잘 알았거니 그 폭파 직전까지 영국하고 미국이 무슨 계속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 있으면 훈련하다가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너 어느 소속이야 이렇게 할 건데. 어디 로스케가 여기. 그러면 이건 미국과 영국이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없네. 네, 그렇죠. 러시아 무슨 특수부대는 뭐 초절적. 그러면 그 정도 설정이 벌써 젤렌스키랑 바이든 납치해가지고 크레문이 그게 묶어놓고 뿌려앉히고서 너희들 잘못했어 잘했어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에 있는데 진짜 뻔뻔하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옛날이랑 다르다. 진짜 뻔뻔하다. 근데 이제 왜 음모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한 것이지만 지금 미국이 미쳐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애초에 이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가 경고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공격을 하는데 몇 달에 걸쳐서 준비했었는데 모사드하고 CIA가 몰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CIA가 모사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그렇다고 했지. 이거 왜 솔직히 왜 내가 거기 사기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위성 지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성 지도도 안 봤냐 이거. 계속 맨날 찍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라빈이라네. 네타냐후 이놈이 처음부터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승리했을 가능성이 98%다. 물론 2%의 아닌 가능성도 있지만, 플러스 미국이 일부러 모른 척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우경화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미국이. 특히 바이든이 하면 안 된다고 난리쳤는데도 계속 무시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만났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웃으면서 만났지만 뒤에서는 이걸 회책하고 있던 게 아닌가.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그 국채파동, 영국의 국채파동, 독일의 노드스트림, 그리고 프랑스의 아프리카 지배 시스템 붕괴, 다 이게 왜 일어나고 있냐 이겁니다. 실제로는 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다 미국의 우방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우방이더라도 지금 미국이 사실 망조가 들었어요, 사실상. 망조가 들고 지금 거리에는 마약 중독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급하니까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살 깎아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방인데 불구하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박살내고 있다.
피하고 문 없이 물어뜯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얘들이 이제 막판이라는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다. 근데 이번이 이스라엘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뜯겼기 때문에. 아, 사실은 한국은 아무데도 느꼈죠. 왜요? 왜 물어뜯을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얘는 완전히, 이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윤석열은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참 훌륭한 마스코트다. 아, 미국이 물어뜯고 싶어도 뭐, 이빨이 안 들어가지고 흥분을 하잖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 달란 데로 다 갔으니까 답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아유, 너무 솔직히 어떻게 좀 진정 좀 해줘, 제발. 이 정도 상황이니. 이거, 아니,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서서 러시아 혼내주겠다, 중국 죽여보겠다, 이 난리치는데, 이거, 오죽하면 무슨 얘기까지야 지금. 요즘 왜 윤석열이 가만히 있냐. 오죽 바이든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겠냐. R&D 예산을 깎으라고 난리를 친 게 미국이겠죠? 아유, 솔직히 그것도 생각해보죠. 난리 쳤겠습니까? 아이, R&D에서 아주 그런데 하면은, 아이고, 형님, 제가 알아서 쭉쭉 깎겠습니다. 아니, 깎으란 건 아니고,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늦게 되지 않았을까? 아, 지금 무슨 얘기가 또 나왔었냐면, 예, 그 주무부처인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 예. 그 윤석열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도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당연하죠, 예. 갑자기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팔 못 해먹겠네. 까라면 까는 거지. 그래서부터 오만 소리를 들었다는 예. 그런 썰이 돌고 있어. 아니,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솔직히 R&D에서는 이제 미국이, 너 죽을래? R&D 될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어. 왜냐면 얘가 그러면 LK99 때문에. 그쵸? 지금 LK99 뭐 사기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웃기고 있는데. 사기면은 그동안 수많은 나라 연구실을 밝혔던 그 현상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아니, 사기인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심지어 독일에서는 뭐 이상한 자수정을 만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발표하고 사기라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게 너무 엄청난, 이거는 이제 미국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뭐 온몸으로 진짜 이거를 먹으려고 하고 그 발악 중에 하나가 R&D 예산 깎아라 이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예.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하마스랑 위에 있는 헤즈볼라가 동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어떻게 연동을 해가지고 연동 공격을 했냐 예. 해가지고 좀 얘기가 또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예.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 이게. 러시아냐 사실은? 막 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유,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컴의 면론이라고 들었습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지 말라.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 원래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컴의 면에 그 복잡하게 꼬이는 실을 자꾸 그걸 풀려가지고 싹 잘라봐라. 자르면은 바로 정답이 나온다. 알렉산더의 그 얘기. 어쩌면 그건 비슷한데 무슨 얘기냐? 왜 복잡하게 간단해야지. 솔직히 하마스를 중심으로 보라 이거. 하마스한테 이제 선택의 기회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돌아가는 게 놔두면 하마스는 찬밥 시세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찬밥 시세 되면은 이스라엘이 찬밥 시세 됐으니까 이제 봐줘야지. 이제 예를 들어 배불리 먹이고 전기도 팡팡 쓰게 해주고 수돗물도 팡팡 쓰게 해줘 이럴 거 아니야 이거예요. 어차피 이미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마스 멸종이에요. 아예. 그걸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지만 솔직히 내가 보니까 이 헤즈볼라 주변 나라는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마스한테 원래는 하마스가 설마 이 정도 하겠어? 좀 난리 치겠지? 좀 객기나 부리겠지 했다가 와 진짜 이제 하마스 근데 정작 하마스 입장에선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걸 끝나면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는 완전히 무슨 평화무기도 들어오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죽는 거다. 아예 관심 받기 돼버리고. 예, 아예 끝장을 보자. 이제는 아예 돈줄도 다 막히고. 예.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는 새끼도 없고 이참에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 이거에 내가 보기에 하마스는. 그래서 내가 왜 헤즈볼라가 그러냐? 아니 헤즈볼라가 정말 같이 할 거면 똑같이 국경을 그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들어와 버려야지. 하마스가 그 헤즈볼라가 하마스의 한 6배 많아요. 뭐 대략 하면 6배 많다는데 아니 하마스가 한 1,500명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헤즈볼라 10,000명 투입해야지. 10,000명 필요 이쪽 발에 5,000발을 썼으면 이쪽에는 이 15,000발, 5만 발, 6만 발 쏴야지. 꼴랑 다 15발 썼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얘들은 입으로는 다 하마스 만세, 필리스타인 만세, 필리스타인은 우리 형제야. 반드시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이걸로 이제 핑계 대서 돈 좀 벌어야지 이러다가
정작 문제가 터지니까 나몰라라는. 아니 나몰라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나몰라라면 끝장이에요. 자기들이 거기 또 밑에 애들이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자기를 암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진짜 하마스 친구입니다. 얘들은 다 이스라엘 미국의 앞제비 퍼핏이에요. 그 빈라덴 막 죽인 다음에 왜 죽였어 하면은 아니 하마스가 그렇게 하마스 필리스타인 형제들 죽어오는데 얘가 한 게 뭡니까? 얘 사기꾼이고 이스라엘 앞제비예요. 우리는 뭐였더라 사우디 이완영을 죽인 거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도대체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내가 말했죠. 이게 왜 오창정동전이 위험하냐면 최소한 사람들 다 하는 척은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다 하나같이 필리스타인 그래도 안타깝다. 필리스타인 그래도 좋지 않냐.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와야 된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잘못하면 이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가 사실은 이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희망은 없어요. 이번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관심이라도 받겠냐 이거. 이제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세계 정치의 중심이 하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마스와 이 필리스타인은 이런 짓을 벌인 대가를 받겠지만 일단 최소한 얘들이 명분이 없이 한 건 아니란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이게 답답. 진짜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복잡한데 군사적으로 진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 어쩌다가 왜 백전백승의 이스라엘 이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냥 로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로컬이고 로말인데 뭐냐? 옛날에는 단순했다 이거예요 전쟁이. 옛날에는 비행기로 뭐 하고 있는데 요즘은 드론이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도 있고 뭐 진짜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무기와 전쟁 요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하이브리드의 제기가 뭐냐?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전쟁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숨은 공로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철저히 연구해서 현대전의 약점과 한계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이라고 이스라엘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도 약점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하이브리드 시대에는 드론에 실제로 드론에도 취약했고 지금 그래서 진짜 내가 보기에 이번 전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메르카바 전투가 수두시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미 드론 공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지상군 투입했을 때 전차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차가 제 역할을 못하면 뭘로 이걸 땜빵입니까? 병력을 갈아 넣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네? 소련 측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다 정확한 월남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월남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월남전 탱크가 거의 소용없었다는 거 아시죠? 월남이 너무 꽂혀가지고 탱크가 제대로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어떻게든 악으로 박을 해서 좀 경전차를 운영하긴 했는데, 진짜 경천차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사일 몇 방, 진짜 별것도 아닌 미사일. 밀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동을 갖다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결국은 헬기 갖고 다 날랐는데. 예, 그렇죠. 헬기가 또 추락하면 또 난리가 나고. 그렇죠. 아니 헬기가 무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방어력이. 그러니까 기관총 몇 발 쏘면 막 추락하고 그 난리 쳤으니.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탱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보병으로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인구도 적은 이스라엘 도대체 얼마를 갈아 넣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결론부터 지금 라빈이 이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라빈이 아니라 네타냐후. 자꾸 라빈이라고 하네. 죄송합니다. 네타냐후 이 미친놈이. 라빈은 길에다가 총만 쏴주는 사람이고요. 네타냐후가 이걸 노린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냐? 애초에 네타냐후가 극우파를 끌어들인 게 어쩔 수 없다. 원정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국가 마고의 전쟁, 곧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이스라엘 석유 문제 때문에 지금 라빈이 극우파를 끌어들인 거라 이렇게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빈의 현재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라빈이 아니고 자꾸 죄송합니다. 네타냐후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완전 진병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완전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여자까지 진병하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 거의 우크라이나식으로 진병하듯이 40세, 60세, 이 18세에서 60세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남성 여성을 다 군대로 징집해가지고 전선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게 3차 세계대전 연관이 있냐? 아까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애초에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1년 전에 뭐가 발견됐냐고. 시리아 내전 터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거의 지금 미국 석유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바다에서 육지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 데가 없어. 심지어 팔 데 주변 데다가 다 없으니까 파이프라인 꽂아서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산육도 많고. 이거는 천상 제대로 제값 받으려면 그 유럽까지 파이프라인 연결해야 되는데 왜 파이프라인이 배도 있는데 아니 러시아도 파이프는 꽂았는데 여기도 여기는 배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격 단가가 맞아서 해도 망한다 이거.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딱 한 나라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막상 막상 해보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무너지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짓것처럼 1차 세계대전식으로 갈아 넣어야 되는 게 병력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지금 같은 법제 체제에서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를 우경화 독재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뽑아다가 갈아넣으려고 한다. 그걸 노리고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억지로 하는데 저 국민 정에 부딪히니까 아싸리 하마스를 동원해서 이게 이제 자극해서 하마스 테러를 이용해서 완전 국가를 개병하려고 한다. 이게 아닌가. 근데 이러려면은 사실 아까 지상군 투입했는데 지상군 투입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박살나듯이 그런 식으로 몇만 단위로 이제 사상자가 나와버리면 이때 나가죠. 이 국가가 이제 멸망 위에 처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여자 남자 60세에서 18세 중간을 징병해가지고 이 몇백만 100만 대군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려는 거 아닌가. 겔가도 가겠네요. 진짜 그런 원더우먼 코스튬 입고. 아, 진짜 그럴까봐 두려운데.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예상하는 건 3차 세계대전 때문에 얘기한 성경에 얘기하는데 고가마국의 전쟁이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말했죠. 왜 그 근거가 뭐냐? 왜 러시아랑 산유국들이 죄다 이 3차 세계대전 고가마국의 전쟁에 참전하느냐? 심지어 독일까지 다 이 석유 문제랑 엮여 있는 나라들이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 어쨌든 이제 대략 시간이 예. 되어가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경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예.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나가든 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예. 결국은 그게 아니죠. 전 세계는 체인으로 연결돼 있고 예.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경지하면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좀 제가 너무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좀 그거를 이제 못해 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얘기하겠지만 네. 뭐 일단 좀 있으면 윤석열 사우디 가는데 진짜 큰일 났다. 사우디 가서 이스라엘 짜요. 팔레스타인 우리에 적혀버리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슬람교도랑 전쟁 적대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 큰일 났다.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잘 아다시피 인도네시아 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국가네. 네,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엄청나게 또 우리나라에 그렇죠. 엮여 있어요. 뭐, 네. 수 없는 이슬람 특히 지금 진살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업사도 만나면서 이제 레옴시티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다 개판되는 거고 뭐 심심하면은 옛날처럼 옛날 이스라엘 당하듯이 너 한국 사람 나빠요 하면서 테러범이 비행기에서 막 한판 엔테베 작전이 막 카이로나 막 바그다드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을 중동에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서. 네. 기가 쉽게 해서 이미 건설해주고 돈 떼먹힐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터키 쪽과도 문제 생길 거고. 와, 지금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북한 관계를 다시 봐야 된다. 네. 이게 요즘, 다시 말하자면 요즘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한미일 공조하고 뭐 엄청난 무기를 해도 그 빈틈을 찾아서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대통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